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빅테크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좀 크게 쉬어갔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대신 랠리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는 지수 자체만 놓고 보자면 사상 최고치 돌파한 후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3%대 진입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추가 긴축이라는 명제를 좀 날려버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금리 때문에 좀 가지 못했던 신재생 섹터도 좀 움직였고요.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5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4,800억 원 가까이 현재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0.36%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8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100억 원 가까이 지금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겨울이라는 특성상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몇 번 해주셨는데요. 최근 정말 감기 걸린 환자, 독감 환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병원 시작 전에 가서 대기를 했는데 3시간 이상 진료를 받는 데까지 걸렸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계절적 특성도 아마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산타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힌트를 좀 주게 되면서 그동안 금리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더 큰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내년에 할 줄 알았더니 벌써 다우존스는 벌써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해버렸는데 이제 나스닥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얘도 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고 있죠. 2,550 돌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왜냐? IT가 급등을 안 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고. 자, 한번 차트 지수로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자, 다우존스고요. 뭐 어제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월봉을 봐야 되겠죠. 월봉상으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돌파해 놓고 떨어지려는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돌파해 놓고 계속 전진하는 모양이에요. 전고전 돌파, 계속 우상향. 자, 나스닥은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고가를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돌파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더 가겠다고 그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돌파하고 더 갈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더 갑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뭐 대선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책주들, 뭐 그래갖고 어제 그저께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왜 움직이나 봤더니 다 기계주들, 그다음에 풍력주들, 그다음에 기후 관련주들, 뭐 바이든 대통령 이제 공약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움직인 건데, 일단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한대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한대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나스닥도 위로 계속 올라갈 거고,
S&P 500도 월봉상으로 고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돌파하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형주들 뭐 그동안 올라갔던 빅테크주들은 조금 조정받고 눌렸지만 다른 쪽에서 이제 순환매 나오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인데, 자, 그럼 우리나라 지수. 자, 이제 2,550은 돌파가 됐습니다. 그럼 돌파가 됐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오늘 어디가 움직이냐면 2차 전지가 움직입니다. 얘들 주식이거든요, 얘들도. 그리고 뭐가 또 움직이면 전고체 관련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움직이고 전고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 이쪽 애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또 자동차 업종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소외주들이죠. 성우하이텍. 얘도 지금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10월 달서부터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가 지금도 뭐 움직임이 많은 건 아닌데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펴죠. 9% 상승.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얘도 한 2달 넘도록 안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조금 움직이는 건데 거래량은 좀 없지만,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안 움직였다가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이게 키 맞추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면 저는 이 시장이 12월 달 산타랠리 끝나고 뭐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1월 달은 더 좋고 2월 달도 더 좋을 것 같고 계속. 그래서 내년 7월 달, 8월 달쯤 되면 또 미국에서 또 미 대선은 2월 달서부터 시작이에요. 얘네들은 1년 내내 그냥 대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이 붙는 거는 7월 달, 8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도 또 내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장은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증거들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순환매 흐름으로 지금 키 맞추기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제약주도 움직일 거고, 음식업종도 움직일 거고, 방산도 움직일 거고, 뭐 당연히 로봇도 움직이고, IT도 움직이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순환매가 지금 나와주는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이 빠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2,600, 2,700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 한번 돌파해봐야죠. 또 쟤네들만 돌파하고, 뭐 일본도 돌파했고, 유럽도 돌파했고, 이제 미국도 돌파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죠. 이제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게 좀 안타깝지만 급락할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상승을 하든 어쨌든 박스권, 최소한 박스권에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좀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한 흐름들을 너무 급하게 오늘 하루 만에 뭐 지수 3천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1월 달도 생각하고 2월 달 우리도 내년 7월 달까지만 3천 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도 순환매가 나오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바닥주들, 패턴주들도 움직임들, 그러니까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고요. 그래서 2,550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됐으면 이제는 2,600, 2,700 천천히. 뭐 쟤네들 다른 나라들이야 뭐 더 많이 가라 그래요. 뭐 100% 올라가든 1000% 올라가든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니까, 원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최근 한 5년 동안 급등했던 적이 코로나 때 빼고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거 인정을 하고 그냥 천천히 간다 생각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티기 좋습니다. 저쪽 일부 시장은 맨날 급등을 하는데, 미국 시장 맨날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안 움직이네. 그러면 마음이 급하고 조금만 흔들려줘도 여러분들은 다 던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심리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려고 나는 5%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알아서 30% 가주면은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30% 먹으려고 그랬는데 5%밖에 안 움직이면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들 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직 1월 달도 안 됐고 2월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 12월 달 이제 천천히 가는 과정에서 지수는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못 갔던 애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주들, 그래서 아까 봤었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최근에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또 움직여주는 거고, 그리고 전고체 2차 전지 한 2주 전에 움직였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다시 움직이고,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잠잠하다가 움직이고 하면서 우상향을 그리는 뭐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도 단번에 빨리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우상향 되다 보면 작년에 재작년에 못 먹었던 거 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은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뭐 IT가 움직여갖고 IT 쫓아 들어갔다가 IT가 잘 안 움직이니까 조금 실망하는 사람들은
쫓아만 안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눌릴 때 사고 그러면 알아서 순서가 1, 2, 3, 4, 5가 있으면 1번이 갔다가 2번이 갔다가 나중에는 4번이 갔다가 5번이 갔다가 그다가 3번이 갔다가 2번이 갔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순환매라고 그러죠.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신고가 달성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 2,500선 돌파한 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 순환적으로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대응 전략 좀 세워가자라고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 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HLB 바이오스텝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HLB 바이오스텝이고요. 오늘장에서 1.7% 정도 상승하면서 2,85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최초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일단 전문가님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라는 이제 회사의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HLB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던 이유가 그 간암 치료제 그거에 대한 그 임상 3상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전에서도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제약주들도 순환매가 돌 거예요. 이슈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이름이 조금 어려운 자인데 리보세라닙 글로벌 3상 진행 이슈로 어제 좀 강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HLB도 강하고 HLB 생명과학도 강하고 그다음에 HLB 제약도 움직이고 있으니 HLB 그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도 뭐 쫓아가겠죠. 쫓아갈 텐데 원래는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워낙 바닥이고 그다음에 지금 종목들 보면은 바닥에 있다가 튑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글쎄요, 흥구석유는 저거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가 관련주들도 저 바닥에다가 저 튀잖아요. 저것도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갑자기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도 갑자기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바닥에 박박 기고 있다가 지금 오랜만에 다시 또 움직이는 중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근 한 3개월 동안 재미 계속 없다가 지금도 더 올라가야 좀 재미를 보는 상황이죠. 많이 빠졌으니까 반토막 났어요. LNF,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빠지니까 얘네들이 키를 맞추고 올라오듯이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제약 바이오주들도 몇몇 애들 급등하는 거 보면 바닥에 있다가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이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튀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들, 뭐 다날도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매하기가 지금 너무 좋은 그런 장입니다. 언제 움직일지는 몰라서 그게 문제인데 왜냐면 바닥에 있는 것 들어갔더니 안 움직인 경우들이 꽤 있는데 HLB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회사 애들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하면 뭐 3에서 5% 먹는 건 뭐 당연히 쉬울 거고 근데 그러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면 서남처럼 500% 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단타치기에도 좋고 뭐 욕심내는 거는 이제 HLB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걔가 더 강하게 쭉쭉쭉 뻗어가면 5%가 아니고 20%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먼저 움직인 대장을 보면서 조절을 하면 돼요. 어쨌든 바닥에 있으니까 가격 전략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HLB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리보세라님 임상 이슈로 또 먼저 대장이 좀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도 함께 움직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4일 풍산은 37,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이날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5일과 6일은 한국항공우주 47,500원, 47,350원 각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 0.53% 그리고 0.84% 수익률 달성했고요. 12월 7일과 12월 8일은 랩지노믹스 4,30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첫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카카오 52,000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2일은 DB하이텍 61,1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3%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12월 13일 그리고 12월 14일에는 대덕전자에 집중해봤습니다. 27,000원을 접근해봤고요. 각각 5% 그리고 4%의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50.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들 좀 지켜보셨겠지만 모두 다 4일 내내 목표가를 좀 달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집중해봤던 이 표적 종목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니까요. 일단 이번 주 있었던 종목들 AS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급락이 안 나옵니다. 지금 장이 가장 왜 좋으냐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종목들이 쉽게 그렇게 급락하거나 마이너스 또다시 30% 40% 내려가는 일이 잘 안 나와요. 특히 바닥에 있는 애들 뭐 안 가면 안 갔지 떨어질 일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바닥주들의 타이밍은 내년 3, 4월 달에 감사 시즌이거든요. 왜냐면 왜 바닥에 있는지 이제 이유를 물어봐야죠. 그럼 실적이 적자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상패 위기. 이제 이런 것만 아니면 그래서 뭐 흑자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이 바닥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 올라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빠지더라도 내년 3, 4월 달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지금 당장은 빠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장 연고점 돌파했다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간대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자 카카오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가 이 대형주가 어제 하루 만에 6%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수익률은 지금 5.6% 정도 되지만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 봐도 좋습니다. 뭐 대형주가 뭐 쉬지도 않고 어제 6% 가고 오늘도 6% 가고 내일도 6% 가고 그런 특징은 쉽진 않죠. 대형주들은. 근데 천천히 그러니까 하이닉스처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돼요. 그 정도 깜냥은 되기 때문에 얘도 내년 상반기에서는 7만 원을 목표로 천천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이렇게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그러니까 개인들만 싹 다 팔고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삽니다. 그럼 개인들은 왜 싹 다 파느냐? 웃기지 않아요? 이거 원래 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주식 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런 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이 샀던 종목인데 2년 동안 고생 다 하니까 이제 왼수 종목으로 바뀌었고 이제 욕만 하는 종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올라와도 믿질 않은 사람들이 뭐 그럴 만도 한 게 카카오 쪽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질 않았으니까 뭐 심심할 때마다 회사 분할해가지고 하여튼 욕먹을 짓을 좀 했죠. 카카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차라리 딴 거 사야지 하고 이제 다들 팔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카카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때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이때에서는 파는 거고 건들지 말아라 했던 건데 지금 뭐 다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제 뭐 빠질 자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 시장이 연고점, 신고점, 역사진고점 다 올라갔는데 얘도 올라갈 만이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7만 원을 보면서 가면 되고요. 뭐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이게 뭐 10만 원 갈지 12만 원 갈지 올리려면 이슈들은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특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뭐 포털 사이트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카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에 접붙여서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도 내보낼 게 굉장히 많겠죠. 또 여러분들 꼬실 겁니다. 나중에 한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간 다음에 뭐 우리도 인공지능 뭐 발견했다, 뭘 했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하고 뭐 협업한다, 뭐 한다, 뭐 기기에 우리 뭐가 들어간다,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한다.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2년 뒤, 3년 뒤 봐봐요. 지금 오늘 아침과 어제 기사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온디바이스, CXL 뭐 등등 얘기 나오면서 제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기사 계속 나올 거라고. 내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사면 안 살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선 별로 안 꼬셔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니까 나중에 많이 떠오르면은 그때 많이 꼬십니다. 그때서 파는 뉴스예요. 또 과거로 한 2년 전, 3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저는 기사가 좋은 게 나와도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떴는데 이거를 뭐하러 사요? 다 개인들 꼬셔가지고 다 물리게 만드는 자리지. 나중에 이것도 또다시 많이 올라가면 뭐 16만 원, 20만 원 가면 또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조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20만 원 보자는 것도 아니고 7만 원 보기를 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상방으로 열려 있는 카카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수익률은 그 정도면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DB하이텍. DB하이텍 생각보다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닌데 물량도 좀 있고 전고점 돌파를 좀 빠르게 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들이 열심히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보증수표죠 뭐. 기관들이 돈 깨지려고 매집하지는 않았을 거고 과거에 SF의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수익률은 3% 정도 달성을 했죠. 좀 지루하면 3% 정도 왔을 때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 되고 뭐 지루하지 않다 그러면은 좀 더 갖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더 치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IT 섹터들이 좀 달려서 그런지 오늘은 2, 3% 좀 조정을 받죠. STI도 4% 조정받고 태성도 5% 조정받고 텔레칩스도 3.7% 받고 코리아 소켓도 3.8% 아니 3.4% 칩셋미도 4% 이게 대부분 다 3, 4% 다 떨어지네요. 근데 얘는 안 떨어진 이유가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DB하이텍은. 그래서 그냥 안전하다라는 말씀. 근데 만약에 지금 다른 쪽이 조정을 받으면 이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조정받는 쪽을 들어가서 거기서 더 먹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뭐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IT 섹터들이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다음에 CXL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했던 애들이 한 2, 3일 빠져서 한 10% 정도 빠진다. 얘는 하나도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팔고 10% 빠지는 애들을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죽거든요. IT들 죽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IT 때문에 계속 신고점 가고 역사적인 고점 가고 있는데 왜 죽겠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교체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덕전자 이틀 동안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쪽 애들이 떨어지니까 얘도 힘을 못 내고 있겠죠? 그래도 많이는 안 빠지죠? 많이는 안 빠진 다행이네요. 27,000원에 두 번 드렸었는데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들어갔던 거는 5% 수익이 달성이 됐었고 그래서 절반을 팔고 뭐 나머지 갖고 있으면 양호합니다. 아직 시세 분출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들어갔던 분들은 4.1% 정도 올라왔다가 그럼 이것도 달성이 됐겠네요. 그런가요? 좀 전에 좀 올라갔었군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었네. 그럼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판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판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IT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IT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된다고 맨날 신고가 가는데 그러니까 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욕심을 낼 거면 내도 되고 욕심이 없다. 저는 그냥 흥부와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저는 그냥 먹고 팔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3만 원, 3만 5천 원, 뭐 20%, 30% 올라갔을 때에서도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거 먹고 팔고 또 딴 거 들어서 먹고 팔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딴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발품 팔아서 3%, 3%, 3%, 3%, 20% 먹는 거나 그냥 가지고 있어서 20% 먹는 거나 그게 그거죠. 어차피 종목도 급락도 안 나오고 IT는 계속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오늘은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올라간 게 없어서 급락도 없고 이렇게 모양 만들고 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시세를 저렇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지금 잡주들도 잘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차트가 모양이 이쁘게 생겼잖아요. 웬만하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도 않으니까 많이 떠 있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절반을 팔아도 되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이번에 가겠습니다. 자, SF 반도체를 제가 6월 달에도 많이 추천했었는데 7월 11일 날 추천했던 가격이 가장 올해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빼고 올해 기준으로는 SF 반도체를 7월 11일 날 가장 저점에서 추천했었더라고요. 그때가 5,180원. 그 위치를 보니까 7월 11일 여기네요. 여기 그럼 여기가 7월 11일인데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전저점 여기 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바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하고 여기서 계속 매도 타이밍을 잡고 그랬었던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왜냐면 박스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라면 박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면 박스 바닥에선 사고 고점에선 팔고. 근데 지금 최근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돌파를 했으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요거 9,000원, 10,000원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가려고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가려고 했는데 IT줄이 죄다 빠지니까 주성엔지니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지금 뭐 IT 빠지는 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다 빠져요, 지금 IT주들. 조정입니다, 조정. 눌림목이고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 해서 34%나 올라왔는데 얘는 더 갑니다. 이미 돌파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자랑도 자랑이지만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내년에서 또 간다 그랬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잘 째려보고 있다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초에서 만약에 IT주 좀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요 놈이 잘 안 내려오겠지만 한 5,500원 근처로 내려오면 얘를 사야 돼요. 이거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요. 내려오면 또 공략을 해야 되니까.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자, 7월 달, 8월 달, 그리고 9월 달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리려면 이제 IT주들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올 봄부터 3분기, 4분기 미국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4분기에선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우리나라 3분기 안 됐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IT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게 9월 달부터입니다. 그 증거가 9월 16일 날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 강연의 주제가 IT를 해야 된다였었어요. 11월 25일 날 최근에 했었던 강연에서도 IT를 해줘야 된다. 이게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자, 그래서 그 증거로 그때 8월 달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준 거예요. 일부러 먼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건 저도 알죠.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재미없다. 근데 왜 추천하는 거냐? 나중에서 20만 원, 30만 원 갈 때 자랑하려고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 얘기예요, 내년 얘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얘기니까. 그래서 12만 2천 원에서 바닥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다들 고점에 있어서 건들지도 않았던 자리인데 결국은 이게 20만 원, 30만 원 로봇들 돌아다닐 거니까 이제 로봇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서 반도체 실적들이 바닥을 칠 거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종고 좀 돌파하고 이제 물론 잘하는데 뭐 계속 급등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봅니다. 20만 원, 30만 원 그게 현실적인 목표치고요. 20만 원, 30만 원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10만 원대니까 100% 수익이냐 200% 수익이냐 지금 목표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목표치는 100만 원. 근데 100만 원도 가능성이 있어요. 막판에서 달린다 그랬죠? 어제 얘기했었나?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판에서 이게 미친 흐름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흐름. 그걸 투기라 그러죠. 막판에서 투기가 나오면 30만 원 하는 게 50만 원 가고 50만 원 하는 게 갑자기 100만 원을 갑니다. 원래 주가가 그래요, 주식이. 과거에
뭐 최근에서는 에코프로가 그랬지만 SKC도 그런 적이 있어요. SKC도 제가 이거를 서울경제에 있을 때 2016년도에서 추천해서 나섰었는데 그때 당시 안 갔어요, 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여기서 손실이 꽤 났었어요. 20-30% 났었다가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거 좀 수익이 50%인가? 하여튼 뭐가 낮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SKC래요. 그래갖고 그 정도 수익 났으면 파세요. 라고 얘기했던 대형주인데 그리고 2년 잠수를 타더니 2020년도 코로나 터지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바닥이었어요. 바닥에서 대형주를 넣어놨더니 이게 3만 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0만 원 갔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3만 원짜리가 20만 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SK하이닉스도 10만 원짜리가 뭐 1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나중에 로봇들이 얼마나 잘 생산이 되고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뭐 로봇 만들어 갖고 지금 뭐 양산한다고 뭐 2천만 원인가 2,600만 원인가 뭐 판매한다 그러죠. 뭐 2세대 로봇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팔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앞다퉈서 이제 나올 겁니다. 현대차에서도 뭐 만들어서 내놓겠죠. 현대차 로봇들 보면 막 뛰어다니고 덤블링도 하던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자, HPSP 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또 고가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고가 돌파했는데 다시 밀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들 덤비지 말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덤비지 말라고. 함부로 위에 올라올 때 덤비지 말라고. 근데 안 죽을 거예요, 잘. 반도체가 죽어야 죽죠. 그래서 고가놀이 열심히 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면 됩니다. 근데 비중이 많다. 그러면 계속 심장 떨리죠. 그럼 비중을 줄이고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위협 사격하는 거예요. 개인들 덤비면은 혼내주겠다고 위협 사격하는 거고 공포타 쏘는 거죠. 뭐. 그러고 또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더 올라가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주 반도체. 보면은 지금 IT 섹터들이 다들 흐름들이 괜찮죠? 자, 제주 반도체는 217%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좀 흔들리죠? 그럼 많이 올라갔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 죽어가지고 내려왔네. 한 6천 원 내려왔네. 5천 원 내려왔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사면 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얘도 고가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잘 안 빠질 거예요. 이렇게 콱 하고 죽이지는 않을 텐데 좀 시간이 좀 걸리면 시간 조정을 받으면 내려올 수는 있어요. 8천 원짜리로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단기간에 급락할 걸 기대하고 얘를 사야지 하면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시간을 길게 보고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들은 굳이 이 얘기 듣고 무서워서 팔 필요는 없지만 비중이 많으면 팔라 그랬죠. 어제도. 왜냐면 얘는 조정을 받으면 또 올라가면 그 다음 목표치는 15,000원, 2만 원 예비돼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반도체가 앞으로 지금부터 2030년도까지 좋아진다라 그러면 뭐 내년하고 내후년에서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 30년도까지 2030년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네. 5년 남았군요. 5년, 7년, 6년 남았네. 이제 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IT 섹터입니다. 그래든 뭐 갖고 있는 분들은 무럭무럭 오징어 다리 남겨놔서 키우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LIG 넥스원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의 표 종목 말씀드릴 텐데, 자 방산주 쉽게 안 꺾이죠. 요즘에 보면은 떠 있는 종목들 쉽게 안 죽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내년 때문에 그래. 내년장에는 미국 시장은 신고점, 연속사진 고점을 하면서 얘네들은 막 상승장에다 계속 내리를 펼칠 건데 우리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터는 거예요. 막 흔들고 그러면 거기서 털리는 것들은 세력들이 털리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산주들이 고점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다른 방산주들도 이것도 호재예요. 뭐 실적 얘기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방산주 더 간다고 봅니다. 이미 역사적인 고점이요. 이거는 LIG 넥스원은 역사적인 고점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튀면서 계속 우상방으로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만 조절을 해놓고 가져가시면 되고 얘가 계속 움직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나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그 외에 뭐 빅텍, 휴니드, 퍼스텍 이런 애들도
나중에는 다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얘를 바로 밑으로 보시면서 어쨌든 수급이 좋습니다.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갖고 있어요, 아직도.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HLB 바이오스텝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 2,880원인데요. 이 정도면은 아직 바닥에서 움직인 거 없으니까 현재 가격 매수가 되겠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갈 겁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뭐 시장의 주도 섹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종의 대표주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갈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내년에서 2,700만 갈 겁니까? 아니,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고점 가갖고 뭐 몇 천을 갈지 몇 만을 갈지를 모르겠는데 더 갈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쫓아간다면 그럼 이 바닥주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다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다. 싹 다 올라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안 간다. 갈 때 되면 갑니다. 갈 때 되면 가요. 하이닉스도요, 지금도 저거 답답해서 건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거 갈 때 되면 30만 원 가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도 10 얼마죠? 하여튼 뭐 12만 원대 추천했지만 지금 14만 원, 15만 원 한다 그러면은 30만 원 가면 지금도 100% 올라가는데 그 다른 반도체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 갈 거며 그럼 반도체 애들은 당연히 그럼 100%, 200%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런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안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수 2,800이든 3,000이든 간다고 봐요, 내년에. 내년에 2,800. 근데 전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3,000 가면 뭘 할 겁니까?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갈 텐데. 근데 어쨌든 1월달, 2월달, 3월달은 지금 종목도 오늘도 보면은 지금 종목도 움직임이 좀 어지럽긴 하지만 지금 다양하게 움직여요. 다양하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양하게 전고체든 2차 전지든 지금도 제약바이오 가는 애들은 가고 있고 뭐 태양광도 움직이고 신재생도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어제서부터 보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HLB 이거 봐봐요. 잘 가잖아요. 발음도 어려운 리보레사닙 뭐죠? 하여튼 있어요. 아까 저기다 적어놨는데 하여튼 간암 치료제 이슈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슈는 핑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리보세라닙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HLB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종고점도 돌파했잖아요. 거래도 실렸고 그럼 이거는 계속 달릴 겁니다. 왜냐면 얘도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라 이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HLB 생명과학도 바닥에 달리죠? 달리잖아요.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게 작전주 세력주인데 이게 많이 가요. 이런 게 1월달, 2월달, 3월달 연초장에 이런 게 많이 갑니다. 과거에서도 그렇게 갔던 애고 그래서 제일 만만해서 HLB 제약도 있는데 제약도 괜찮아요. 제약도 있는데 HLB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한 건 바이오 스텝이니까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하여튼간 저점에서 잘 해놓고 지금 시장에서는 급락이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튀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잘 주목해서 공략을 하면 내년 연초장 1월달, 2월달에서도 계속 이런 쪽에서 수익과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HLB 바이오 스텝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HLB 바이오 스텝이고요. 매수가 2,88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함께 볼 거고요. 0.82% 오늘장에서
상승하면서 7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7만 전자에 안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급등도 또 급락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ASML과 또 R&D 협력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7만 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시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좋지만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애들은 지수가 폭등하지 않으면 잘 급등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고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삼성전자만 폭등을 합니다. 삼성전자만 가든지 아니면 지수가 폭등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삼성전자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눌러놨거든요. 다른 종목들 엄청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기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 잘 안 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는 것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열어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시장이 뭐 궁금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계속 좋은데 또 모르죠.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자, 여러분들 잠깐 조정이 마이너스 30%, 50% 종목들 박살나는 흐름은 잠깐 왔다 갈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경고를 주면 그때서 현금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럴 조짐이 1도 안 보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 모르는 분들은 또 그걸 또 정보를 제가 노란톡방에 딱 줬을 때 모르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들은 다 현금화여서 다 피했는데 9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월 21일, 22일 그때에서 현금화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1월 달 FOMC 끝나자마자 이제 주식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회장이 온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로 다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 자, 7만 원에 사신 거는 잘 사셨어요. 근데 이걸 살 거였으면은 다른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이슈가 최근에 갑자기 터지면서 종목들이 지금 30%막 급등한 애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하니까. 근데 계속 이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얘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빠를 거고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더 작으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400조짜리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저는 나중에 10만 전자 된다고 봅니다. 10만 전자가 된다고 보는데 그건 2년 뒤 얘기고 뭐 올해는 계속 요렇게 요 상태에서만 머물러 주면 되는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지금 뭐 12월 이제 산타렐 왔으니까 8만 원 가겠지? 가면 좋은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간다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수를 눌러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얘를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나중엔 가요. 나중엔 9만 전자도 가고 10만 전자도 가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보면 9만 전자 간다, 뭐 10만 전자 간다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가기는 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야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하고 100%, 200%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고 보면 좀 억울하죠. 여기에서 얘는 20%, 30% 수익 났다 그러는데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100%, 200% 수익 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얘 숙명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액이 큰 사람들이 안전하게 어차피 IT 시대가 오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내년에 확실히 좋아집니다. 내후년에서는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로 제일 좋을 때가 온다고 제가 쓰는 레포트는 아니고 그런 레포트들이 보여요. 2025년도에서는 매출액도 뭐 400조 훨씬 넘게 하고 뭐 순이익도 100조가 뭡니까? 뭐 100조 이상 하여튼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뭐 보유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좀 지루하더라도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텔레치스를 어제 좀 작업봤는데 왜 아침에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오늘 IT줄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IT줄 공략하는 건 좋은데 떠 있는 거 공략하면 눈물 좀 흘릴 거라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아까 얼마를 하셨죠? 얼마에 사셨어요?
29,500원이요. 29,500원. 비중은요? 10%예요. 비중은 10%. 예. 죽는 거는 아니에요. 개인들 눈물 좀 흘리게 하려고 일부러 빼는 거지. 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자,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봐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온디바이스, AI, CXL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뭐 IT가 간다, 미국 시장도 뭐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IT주들 뭐 미국 급등한다 그래갖고 그 뉴스 들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주려고 하는 건데 겁을 주게 되면은 한 25,000원까지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좀 들어갔던 거는 좀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건데 손절보다는 갑자기 또 내일서부터 이거 월요일서부터 다시 반등 주고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 건가 그걸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전저점 자리 여기 27,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안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거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월요일 날 지지가 되고 양봉이 뜨고 IT가 강하면. 근데 깨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깨지면 25,000원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는 25,000원 내지는 그 밑에서. 이게 일부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는 거거든요. IT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시세를 줬던 애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더 띄어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수익을 내기 싫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흔들어 놓는 건데 어쨌든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뭐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갖고는 있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HL 바이오스텝 그리고 매수가 2,880원이라는 점 함께 좀 짚어봤고요. 상담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HL 바이오스텝이고요. 3.39%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2,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양시장 흐름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이어서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0.98% 상승하면서 2,568선이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0.04% 마찬가지로 상승폭 조금 반납했고요. 840선 걸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지수는 양호하죠. 근데 종목들이 어제 올라갔던 애들, 특히 IT 섹터들이 강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당황하고 있을 텐데 조정받으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조정받으면 때 공략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얘기 못 하는데 지금 자동차라든지 이런 애들은 안 움직였다 이게 순환매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장은 순환매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죽는 게 아니고 종목들 못 갔던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서 뭐 제약주든 방산주든 철강주든 건설주든 조선주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이슈가 없어서 안 움직였던 애들이 있죠. 오늘은 자동차가 된 거고 2차 전지가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다음 주는 순환 매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까지 다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나는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어제도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박스권 탈피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2,550선 돌파하고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H1 바이오스텝 매수가 2,8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